와, 예상대로 이번 화는 정말 눈을 뗄 틈이 없었는데요. 민지의 극적인 냉동 창고 탈출,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된 김 부장, 박강성과의 숨막히는 그림자 결투, 거기에 마지막으로 드러난 그날의 진실까지. 특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지가 저 멀리서 뛰어가는 걸 보게 된 그 순간, 김 부장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긴박했던 장면들 속으로 바로 함께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탈출,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화는 어린 민지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 이사 오던 날, 밖에서 기다리던 민지에게 동네 꼬마들이 숨바꼭질을 하자며 놀이터로 데려갑니다. 꼭꼭 숨으라는 말에 문화센터 안으로 숨었는데 너무 꼭꼭 숨은 나머지 관리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그고 퇴근해버립니다. 깜빡 잠들었다 깨어난 민지. 그런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창가에 의자를 놓고 그 위로 올라서기 위해 책을 한 칸 한 칸 쌓아 올립니다. 키가 작으니 한 칸씩 오르기 쉽게요. 그렇게 창문까지 올라간 민지는 지나가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낯선 동네인데도 집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붕어빵 파는 아저씨, 그 옆 빨간 우체통, 그리고 빨간 2층 집. 순간적으로 스친 풍경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야무진 아이가 아니라 타고난 감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잠재된 능력이 냉동창고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냉동창고 문을 연 순간 금이빨과 눈이 마주친 민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당황하긴 금이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이빨은 곧바로 협상을 시도하지만 순순히 믿을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이빨은 여유로웠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 민지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힘없이 쓰러져 있던 민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아빠였습니다. 정확히는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이었는데요. 해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던 날, 민지는 아빠에게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김 부장의 문자는 이랬습니다. 부끄럽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 내 자존심은 너야. 그 마음이 통했는지 민지는 마지막 힘을 냅니다. 반드시 살아서 집에 돌아가겠다고요. 무기가 될 만한 걸 챙긴 민지는 냉동창고 문을 열어 금이빨을 안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금이빨이 들어서는 순간 틈을 노려 쇠뭉치로 내려치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바로 그 순간 김 부장도 근처에서 민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냉동창고에 들어선 김 부장은 그때까지도 민지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빠, 미안해, 무서워라는 글씨를 발견하고서야 민지가 살아서 탈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필 그날은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민지는 계속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던 김 부장은 저 멀리 도망가는 민지를 발견하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하지만 부르는 소리는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았지만 놓치고만 김 부장은 결국 특임국 요원 상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지의 마지막 위치를 전하고 CCTV로 행방을 추적해달라고요. 상하는 이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는데요. 특임국 입장에서도 김 부장의 약점이 딸이라면 그 딸을 먼저 찾아 인질로 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임국도 민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냉동창고를 극적으로 탈출한 민지가 얻어탄 차는 하필 주강찬의 차였습니다. 주강찬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민지가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너무 지친 나머지 민지는 그 차 안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잠든 민지를 태운 차가 향하는 곳, 6화 예고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린 민지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가 느껴집니다. 주강찬은 민지를 태운 채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별장 안에는 해리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이곳이 누구의 별장인지 모를 리 없겠죠. 이어지는 주강찬의 말. 우리 딸 해리를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민지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약물이 든 주사기까지 등장하는데요. 해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 민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강찬이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겨보지 못한 상대가 없었을지 몰라도 이번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대가 눈앞에 있을 테니까요. 김 부장의 요청으로 민지의 위치를 쫓던 특임국 요원과 김 부장 일행도 각각 별장에 도착하는데요. 상하 요원이 발차기로 부하들을 제압하는 장면, 성한수가 문을 뚫고 들어가자고 외치는 장면까지 6화는 이 별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임국 국장은 무장 요원들까지 출동시키는데요. 예고편에 탱크처럼 보이는 장비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사실상 전투 모드에 가까워 보입니다. 민지를 두고 특임국과 주강찬 양쪽이 노리는 상황인 거죠. 성한수는 민지를 빼내기 위해 할머니 김장 조끼를 입고 덕투배관으로 이동하려는 것 같고, 박진철은 특기인 무기를 챙겨듭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주강찬은 딸을 다시는 못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던지는데요. 의자에 결박된 민지와 그런 민지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함께 비칩니다. 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임국 국장은 실수인 척 쏴버려도 된다는 지시까지 내리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지야,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이 말과 함께 6화 예고가 끝납니다. 민지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6화로 가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지난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함께 떨어졌던 성한수와 특임국 국장이 수영을 못하는 바람에 성한수가 직접 데리고 육지로 올라왔는데요. 마침 박진철이 뭘 이제야 왔냐는 듯 돌탑을 쌓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순순히 항복하며 끌려갔던 박진철. 사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흩어진 틈을 타 제압하고 차량은 물론 요원 핸드폰까지 챙겨 도망친 건데요. 이번엔 특임국 국장의 현금과 카드까지 챙겼습니다. 그 카드로 야식에 비상전투 식량까지 무려 167만 원어치를 챙겼습니다. 역시 전쟁의 신다운 스케일인데요. 그 순간 국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됩니다. 성한수는 그 현금으로 오래된 오토바이와 할머니 김장 조끼를 장만해 김 부장에게 달려가고 있었고요. 이 세 사람의 케미가 김 부장을 보는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민지를 찾아 부두에 도착한 김 부장은 금이빨의 부하들을 전부 정리합니다. 시간 없다. 들어와. 라는 한마디. 김 부장 명대사 중 하나로 꼽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공개로 먼저 공개됐던 그림자 액션이 이어집니다. 박강성과 김 부장의 결투 끝에 상처를 입힌 김 부장은 칼을 던지며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박강성은 이 말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졌다며 비웃고는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쏘아붙이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우리 형 죽일 때처럼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한마디에 김 부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 그렇게 박강성이 박영광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날의 진실도 함께 밝혀집니다. 모든 게 미끼였다는 것, 침투 정보를 흘린 건 리흥령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 요원들을 전멸시킨 뒤 당시 총국장 자리에 있던 인물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획한 미끼였다는 겁니다. 그날 모두가 리흥령에게 이용당한 셈입니다. 작전 중 폭탄이 터졌던 그날 정신을 차린 김 부장은 박영광과 함께 빠져나가려 했지만 박영광은 폭발로 다리가 훼손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김 부장이 포로가 되느니 자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박영광이 마지막 부탁을 건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텨온 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었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남으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난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강성은 쉽게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김 부장은 살아남으라는 박영광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니 너도 살아남으라며 자리를 떠나는데요. 이 둘,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민지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쩌면 박강성이 그 길을 함께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북에서 김 부장을 없애라고 지시한 건 리흥령이었으니까요. 자신의 배신을 알고 있는 김 부장을 리흥령이 그냥 둘 리 없고 박강성 역시 자신과 형을 배신한 리흥령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민지는 무사히 아빠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강성은 앞으로 어느 편에 설까요? 내일 본방도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본방 후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